안녕하세요. 맨유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에 펼쳐진 맨유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 리뷰 및 3월 1일에 펼쳐지는 첼시와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지난 2월 26일에 펼쳐진 레알 소시에다드와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셰필드와 리그 경기 패배 이후 FA컵 웨스트햄전, 리그 5경기, 유로파리그 2경기 모두 패하지 않으며 총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딘 핸더슨 골키퍼, 4백에는 완비사카, 린델로프, 맥가이어, 알렉스 텔레스, 3선에는 마티치, 프레드, 2선에는 그린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다니엘 제임스, 최전방에는 앙토니 마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 키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알 소시에다드의 페널티킥 실축입니다. 맨유는 전반 12분 다니엘 제임스의 무리한 수비로 페널티킥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이었고 이 골이 성공된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오야르사발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른 시간에 추격골을 넣지 못했고 맨유는 더 여유로운 경기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맨유는 전반 초반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강한 전방 프레스를 걸었고 소시에다드는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널티킥 실축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맨유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맨유는 수비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로테이션입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가 끝나고 리그 26라운드에서 첼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에게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0대4로 원정에서 다득점을 하고 올라왔지만 맨유는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린델로프, 완비사카, 브루노 페르난데스, 다니엘 제임스, 앙토니 마샬 등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는데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 후 레알 소시에다드의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후반전 이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해줬습니다. 브루노와 완비사카, 프레드는 각각 레시포드와 윌리엄스, 투앙제브로 교체해주었고 다니엘 제임스는 후반 14분 아마드 디알로와 메이슨 그린우드는 후반 31분 숄라 쇼레티레와 교체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으로 맨유는 많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한 맥가이어는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휴식을 취하며 첼시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부상자 명단입니다. 맨유는 최대 6명이 결장할 수 있습니다. 필 존스는 계속해서 부상자 명단에 개근하고 있고 폴 포그바 역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니 반더비크와 카바니, 스콧 맥토미니는 부상자 명단에 있지만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니엘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는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에서 후반 교체 아웃되었지만 근육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첼시 같은 빅6 팀 상대로 할 때 뒷공간을 허물 수 있는 카드가 다니엘 제임스이고 최근 폼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 키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 시즌 빅6 팀을 상대로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입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에 비해 올 시즌 리그에서 빅6 팀을 상대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빅6 팀 상대로 5승 3무 2패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빅6 팀과 레스터를 상대로 4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A컵에서는 리버풀을 상대로 32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리그에서는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맨유가 올 시즌 폼을 회복하기 전 토트넘과 아스널을 상대로 2패를 내준 것이고 이후에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지난 시즌 강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맨유가 좋은 폼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과연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까입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강팀을 상대로 3백을 사용하며 전방에 다니엘 제임스와 마샬을 활용한 넓은 사이드 공간을 활용한 선수비, 빠른 역습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강팀을 상대로 4-3-1-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중원 싸움에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포그바를 우측 또는 좌측 하프윙으로 기용하면서 경기 중 4-2-3-1, 4-2-2-2, 4-3-1-2를 경기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서 전술적인 유연함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맨유는 포그바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4-3-1-2 포메이션을 선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포메이션과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유로파리그 32강 두 경기에서 솔샤르 감독은 완벽한 맞춤 점술로 소시에다드를 무너뜨렸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을 상대로 빠른 역습을 구사하고 맞불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주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 3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두 번째 맞대결에서처럼 말이죠. 에릭 바이의 폼이 매우 좋고 린델러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3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정 경기에서 강한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입니다. 맨유는 올 시즌 원정 경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유일한 무패팀이고 원정 경기를 한 경기 덜 치렀지만 리그에서 원정 성적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최근 원정 경기 두 경기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현재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원정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첼시전에서도 무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시즌 첼시전에서 브루노의 리그 첫 도움과 맥가이어의 리그 첫 골이 터졌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브루노는 첼시를 상대로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는 데헤야, 3백에는 에릭 바이, 맥가이어, 린델러프, 윙백에는 루크쇼, 완비사카, 3선에는 맥토미니, 프레드, 2선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최전방 투톱에는 래시포드와 마샬이 맡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맨빠.